자문기관이 있죠. 고층위원회, 인사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렇게 고인인입니다. 자문이라고 하면 자생문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퍼플이 되겠죠. 자생문을 열고 고인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행정관청으로는 소청위원회가 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경위가 있죠.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의결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의 의결만 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인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인 이내로 구성되는 것이 보상금위원회입니다. 신고보상금 같은 것들을 줄 때 보상금 심사위원회에서 하죠. 보상금 5인 이내 보상금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7인짜리 위원회가 경찰위원회, 국경위와 시경위가 되겠습니다. 둘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보관위 이렇게 두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압수물이 있습니다. 우리 그 카지노 같은 데 가면은 칩이 있죠. 칩은 경찰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경찰위원회, 보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전공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죠. 전공심은 5 내지 7인입니다. 두 위원회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전공인은 일일이 11일이니까 일일이 전공법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5 내지 7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위원회가 아니다. 그러면은 5 내지 7인의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것이 소청위원회는 5 내지 7명의 상임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그 상임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비상임으로 한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공개수배위원회는 7에서 11, 그리고 이제 인권위원회는 7에서 13, 고충위원회는 15가 되죠. 이것은 끝자리 1, 3, 5만 암기를 하겠습니다. 1, 3, 5를 빨리 읽으면 1, 3, 5가 되죠. 일본에 있는 사모님에게 수배위원회의 배, 권, 고가 되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권을 따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따버리면 같은 인이 겹치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특별히 권을 따고 인사위원회는 인을 따고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 권, 고가 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사모님에게 한국에 올 때 배 타고 오시라고 배 권고를 합니다. 자, 11에서 51일로 구성이 된 것이 우리 경찰 징계위원회죠. 보통 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같습니다. 이때 조금 특이한 것은 회의할 때는 위원장과 기관장이 지정하는 4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위원장이 포함이 되면 결국에는 5 내지 7명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력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1에서 51인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은. 이게 또 특이한 것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관장이 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관장은 우리 경찰서 같으면 서장님이 되는 것이죠. 서장님이 위원장도 지정하고 그 징계위원회에 위원을 누구로 넣을 것인가를 기관장이 결정을 하겠죠. 보통 위원장은 과장이 되는데 과장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들을 결정을 해서 우리끼리 징계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이 시험 지문에 나오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닌 위원장과 기관장이 지정하는 4 내지 6명, 전체적으로 5 내지 7명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론중재위원회는 40에서 90명이죠. 언론 사고가 나면은 사고입니다. 언론 사고가 나면은 중재를 해야겠죠. 자, 위원장이 이제 호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경위. 국경위는 국가경찰위원회죠. 시경위는 아닙니다. 시경위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국경위와 인권위, 언론이 손보이게 되겠습니다. 손실보상위원회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국권언손이 되겠습니다. 겨울날 아주 추운데 굳건하게 언손에다가 호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면 손이 녹겠죠. 여기서 호가 나오니까 호선 그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경찰 승진 대비 아두스 경찰 실무종합을 집필하고 강의하는 박용정입니다. 왜 아두스로 공부해야 되는가? 공제의 실무종합의 범위에서 지금까지 성전시험 문제가 다 출제가 되었죠. 하지만 공제의 실무종합은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그리고 가독성이 낮아서 아무리 읽어도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키워드에 대한 표시도 안 돼 있고 문제집 형식으로 기본서가 이루어져 있어서 회독수를 늘리더라도 기본 개념들이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공부하기 어렵죠. 기출문제에 대한 이력의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어디에서 집중을 하고 어디를 좀 빨리 지나가도 되는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은 많은데 외울 것도 많은데 암기 요령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반복만으로 우직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두스는 손에 딱 잡히는 분량입니다. 본문이 408쪽에 종합정리가 50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독성이 좋아서 칼라로 인쇄가 되어 있죠. 읽으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암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600개의 스토리가 있는 두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스토리를 뒷받침해주는 120개의 칼라 사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들이나 빈출되는 함정을 표시를 했고요. 기출 이력들을 모두 표시를 했습니다. 종합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시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두스 교재를 구입하시려면 서점에서는 구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퇴직을 하고 아두스 폴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집필을 하고 인쇄를 하고 판매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시려면 농협으로 이 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실무종합은 5만원, 기출문제집은 33,000원, 두 권을 모두 구입하시면 15,000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재를 구입하시면 강의는 유튜브 비공개 방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의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PDF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 앱으로 드리게 됩니다. 모의고사도 무료로 드리고요. 보충 강의나 마무리 강의도 해드립니다. 스프링 재본도 해드리는데 3,000원 추가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을 하신 다음에는 이 전화번호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히 구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데요. 아두스 실무종합으로 검색을 하시면 교재 구입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보실 수가 있고 교재 샘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호사항이나 법률 개정사항도 수시로 공개가 되니까 공부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하지만 즐기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두스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두문불출, 두 문자로 공부하면 머리에서 나가지 않는다. 2022년 성진시험은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시고 만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